선생님들 2025학년도 대비 중등 일본어 임용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선생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선생님들이랑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네, 제 이름은 수연이고요. 이제 선생님들이랑 저랑 같이 중등 일본어 하실 건데, 제가 좀 강의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오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선생님들께서 저 믿고 오셨으니 저도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은 예전에 이제 나왔었던 책이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책이랑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선생님들 아마 이제 지금 갖고 계신 책,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정도로 해서 제가 이제 책을 계속 내고 있는데, 이제 매년 책을 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강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이제 프린트로 나가는데 이게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이런 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조금 이제 미리, 그러니까 제가 한 번도 미리 보고 오시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 시간을 조금 더 선생님들께서 조금 짧게 하기 위해서는 이론반 같은 경우에만 이제 제가 올해 이제 조금 이제 커리큘럼 조금 바꿨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실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은 뭐 이 정도로 이제 선생님들이랑 이제 같이 이제 지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들 중등 임용고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고 계시다시피 연령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만약에 뭐 20살, 이제 25살, 20살에 지원하시기는 힘드시겠죠. 23살 뭐 이 정도에 이제 시작을 하시면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시는 선생님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임용을 한번 시작을 하시면 선생님께서 손을 잘 못 놓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언저리에 계속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선생님들께서 이게 이제 연령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계속 하셔야 그러니까 계속 선생님들께서 그러니까 계속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한번 이제 준비를 시작하실 때 정말 바짝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 이제 이론반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교수님 저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디부터 들어야 될까요?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한 번도 뭐 어디부터 들으세요? 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올해는 이제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그나마 이제 선생님들께서 한번 그 커리큘럼을 쫙쫙 이렇게 2번 정도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그나마 붙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선생님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예전 같은 경우, 경기도가 올해 한 10몇 명 뽑아줘서 고맙긴 하지만 이제 다른 도를 보시면 1명, 뭐 많이 뽑아주는 게 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교육청에서 나는 1등만 뽑겠다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막 선생님들 그냥 천천히 그냥 하셔서 붙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 폭이 너무 좁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그냥 한번 하시려면 쫙 끝내시고, 그러니까 정말 바짝 뭐 2년, 3년 정도 생각을 하시고 그냥 계속 커리큘럼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붙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듣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그냥 같이 저랑 같이 들어오시면 그게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게 저는 이제 매년 그러니까 커리큘럼 바뀌는 이유는 기출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런 기출의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니 선생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선생님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올해 이제 시험을 보신다라고 하면 올해 이제 24년도 2월에 이제 졸업을 하셔야지 올해 시험을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8월에 졸업하셔도 시험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수 과목이 있는데 아마도 이제 선생님들이 교사 자격증을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요 과목을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알고 계시다시피 뭐 요즘에는 이제 커리큘럼 자체가 뭐 문학개론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이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완전히 과목 자체가 다 막 융합이 돼가지고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있는 과목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학교에서 많이 챙겨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 과목을 보시면서 느끼셔야 될 거는 뭐냐면 이 과목에 있는 내용이 다 시험에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입이 턱 떨어지죠. 근데 이 과목을 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선생님들이 어학이랑 어학, 문화, 교육 이 크게는 이제 네 파트로 해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나가는데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과목이 다 임용에 그러니까 일본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학부 때 배우셨던 모든 것이 시험 문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문제가 정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한국사 능력시험은 꼭 미리 해두셔야 돼요.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하다. 보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보셨어요? 보셨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다 보셨다고 하시니 다행입니다. 예전에 어떤 선생님이 시험 보기 전에 그게 없어가지고 시험을, 교수님 저 10월 달에 시험을 봤는데 그게 떨어지신 거예요. 시험 못 보셨어요. 정말 계속 커리큘럼 따라서 계속 해왔었는데 근데 이제 요게 선생님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자잘한 거를 잘 챙겨 두셔야지 하나하나 잘 챙겨 두셔야지 나중에 신경을 안 쓰세요. 그러니까 요거 잊지 마시고 만약에 시험을 저거 하셨다라고 하면 올해 이제 일정 제가 카페에도 넣어 드렸으니까요. 요거 확인하셔서 시험을 꼭 미리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여기 10월 20일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까지는 너무 간당간당하고요, 선생님. 기본적으로 한 여기 3회 안에까지는 선생님들께서 시험을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여기서부터 이제 선생님들 보실 텐데요. 선생님들 기본적으로 이제 선생님들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시험을 선생님들 한 번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한 번에 보신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선생님들께서 1교시, 2교시, 3교시 하시게 되는데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부분은 2교시, 3교시와 관련된 일본어와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어저께 메일을 주셨는데 교수님 그 전공 점수는 그 가채점 한 것대로 나와서 이제 했는데 교육학이 점수가 안 돼서 전공 점수 하나만, 그러니까 전공 문제 하나만 맞췄으면 합격이 됐는데, 그래서 하면서 이제 연락을 주셨는데, 이게 매년 있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이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게 정말, 이렇게 선생님 답안지 쓰실 때 정말 한 문제가 정말 당락이에요, 정말. 0.000 이렇게 해서 갈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교육학도 지금부터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대충히 하지 않으셔도 그래도 얘는 꼭 갖고 계셔야 돼요. 선생님들 교육학을 보시면서 교육학이 기본적으로 선생님 점수가 이 아이가 전공 점수를 깎아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교수님 교육학 점수가 너무 깎였어요 라고 한다면 이거는 전공 점수를 깎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학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유지는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전공 점수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전공 점수는 40점, 30점에서 이제 80점이 만점이 됩니다. 그래서 2교시, 3교시 이렇게 해서 보시면 기입형, 서술형, 기입형, 서술형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들이 총 이제 문제는 한 23문제, 23문제 정도를 이제 문제를 푸시는데 선생님들께서 이런 문제를 푸시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합격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2차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 2차 시험은 면접이랑 이제 지도안 작성 같은 경우에는 요즘엔 거의 없어졌어요.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부산이랑 경남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도안은 이제 거의 없어지는 추세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면접이랑 수업 실현, 그러니까 능력 평가가 있는데 수업 실현 같은 경우에는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들 수업 나눔이 있는데 수업 나눔은 재작년에 이제 충북에서 수업 나눔이 같이 있었었는데 충북 다시 없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2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전 같은 경우에 제가 선생님들한테 한 3, 4년 전부터 2차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고 2차 때문에 선생님 당락이 바뀌어요. 근데 이후부터는 선생님 이게 더 많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이제 공부하시는 이러한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이 이론 자체가 이 2차랑 같이 결부될 그 가능성이 되게 농후해요. 그래서 2차 준비를 1차랑 같이 하는
시간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어쨌든 선생님들 시험을 보는 올해까지는 아마 별 문제가 별 말이 없기는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2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금 하시는 부분을 찬찬히 진행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면접이랑 수업 실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수업 나눔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선생님들께서 면접이랑 수업 실현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차 출제 범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1차 출제 범위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보시면 교과 교육학이랑 교과 내용학이 있어요. 그래서 교과 교육학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선생님들 일본어 교육론이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교과 교육론인데 얘는 퍼센테이지가 그냥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25에서 35. 근데 선생님들 이거 배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다시 선생님들 기출 관련해서 제가 다시 이제 선생님들 이제 기출이 어떻게 나왔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시 이제 선생님들이랑 설명을 해드릴 텐데 기출을 보시면 이제 기출에 있어서 교과다라고 하는 게 있고 교육이다. 일본어 교육과 일본어 교과가 있는데 이 교과 같은 경우에랑 교육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보시는 것처럼 25, 35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부분이 같이 겹쳐져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교육학이다라고 하니까 80%에서 25%면 선생님들 거의 20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교과 교육론, 그러니까 교육론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조금 더 중점을 보셔야 되고, 그래서 올해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강화하기 위해서 커리큘럼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또 하나는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다 일본어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론반만 지금 이제 한국어로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심화부터는 무조건 다 일본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이론반부터 선생님들께서 다시 하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이론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일본에서 10년, 20년 살고 와도 어차피 한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국말로 이게 구조화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한국말로 꼭 된 거를 다시 한번 보시고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어는 일본어로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면접과 지도학과 이제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데 면접과 수업 실현이다라고 되었을 때 다 일본어로 되는 건 아니고 수업 실현은 일본어로 하시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분만 일본어로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굳이 선생님들께서 페라페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시는 지금 이론 내용이 이제 뒤에 다시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론에 쓰였었던 용어가 그냥 그대로 쓰이기 때문에 그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산점이 있는데요. 선생님들 가산점은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산점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뭐 이런 게 있으면 좋은 거고, 없어도, 서운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 결정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거예요. 1차 시험에서 32.8점이에요. 선생님들 이번에, 선생님들 점수 때 보셨어요? 1차 점수 때? 점수대가 정말 낮았거든요. 예전에는 이게 도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랐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장수생 선생님들 중에서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 이제 오랫동안 이제 하셨던 선생님들께서 어디에 지원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게 변별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아주 쉽고 어려운 문제는 그러니까 이거 써봐라 라고 하는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좀 심각하게 많이 들어간 부분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그래서 과락이 있을까봐 되게 많이 걱정했었고, 선생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락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32점, 그러니까 이 32점은 전공의 과락이고, 이 8점은 교육의 가락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만약에 32점이나 8점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 아예 뽑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선생님들께서 모의고사 준비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가락이 되지 않게 무조건 32점은 넘어야 되고,
교육학도 8점은 넘어올 수 있게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되는데 우리 연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 그 연간 일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1월, 2월 여기가 있어서 1월, 2월 같은 경우에는 기초, 그러니까 이론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한 3, 4년 정도 이론반을 한 길게 나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 이제 기출을 보고서,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들, 그러니까 올해 기출 때문에 이러한 경향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선생님들께서 조금 힘드실 것 같아서, 올해는 1, 2월에 이론 하시고, 3, 4월에 심화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월부터 7월까지 해서 기출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심화랑 이 기출,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 7월에 보시면 제가 이제 그 하프 모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학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7, 8월에 있어서 선생님들 이제 키워드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키워드는 심화의 심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학과 교육에 있어서 심화가 들어간다. 대신 선생님들 너무 힘들지 않게 시간은 짧게 해서. 그래서 올해 이제 선생님들 커리큘럼 보시면 제가 이제 조금 빨리빨리 스피드하게 나갈 수 있게. 왜냐하면 스피드하게 나가면서 선생님들한테 조금, 그 선생님들께 알려드릴 부분을 좀 심화된 부분을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8, 9월에 이제 선생님들이 영역별 모의고사 보시고, 그 다음에 10월, 12월에 이제 모의고사 보시고, 그 다음에 12월에 선생님들 2차 준비하시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1월부터 선생님들이랑 저랑 이제 1년 내내 같이 이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12월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제가 원래 합격하신 선생님들께 연락을 잘 안 드려요. 왜냐면 선생님들 얼마나 싫겠어요. 노량진에 오기가. 얼마나. 합격을 해도 그 사람이 잔상이 있잖아요. 그 노량진, 그러니까 2차 하실 땐 더 힘들거든요, 사실은. 선생님들 1차는 그나마 나아요. 2차, 그러니까 1차 합격하고 난 다음에 2차 합격하실 때는 안 오실 수가 없잖아요. 직접 이거는 다 실현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 그러니까 지금이랑 상상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제 지금 2차 하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노량진에 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그 기억하는 거가 너무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연락을 잘 안 드리거든요. 근데 올해 문제가 선생님께서 1차를 너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점수가 이제 다들 막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엄청 걱정을 했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 이제 연락을 드렸어요. 했더니 합격하신 선생님들께서 선뜻 와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올해 이제 2차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합격하신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은 그렇게 문제가 그런 식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정말 조금 이제 좀 선을 잡아주셨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1차가 이제 패스가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바뀐다라고 하는 말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막 갑자기 후루룩 바뀔 수는 없을 테니 선생님들까지는 이러한 커리큘럼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선생님들께서 어쨌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저 믿고 오신 것처럼 저도 선생님들 믿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선생님들께 항상 말씀드리는데 제가 올해 이게 선생님들께서 이제 길을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교사가라고 하는 게 교사가 되려고 하는 길에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정말로 내가 정말 왜 교사가 돼야 되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충분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고민이 끝났다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셔야지 이 힘든 여정이 그렇게 힘들지 않으실 거예요. 2차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사가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선생님들한테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게 선생님들께서 이 힘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버팀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교사가 돼야 되는지 많이 고민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예, 교사가 됐을 때 어떤 교사가 될지도 예, 머릿속에 계속 예, 생각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예, 오리엔테이션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실게요.